혹시 여러분이 구매한 로봇이 사고 칠 것을 대비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얼마까지 부담하시겠어요? 미국은 문자 그대로 보험의 나라, 소송의 나라라고 할 만큼 일상에서 보험의 존재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TV에서 약 광고만큼 많이 나오는 것이 NFL 스타들이 출연한 보험 광고이고, 도로 위에 수놓은 수많은 법률사무소 광고만 봐도 보험에 얼마나 진심인지, 이 나라가 위험과 보장이라는 키워드에 민감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 잘 벌어들일 것만 같은 보험 산업에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전 세계에서 반짝이는 기업들을 들여다보는 바이 아메리카. 오늘은 알짜 수익 사업이자 미국 경제의 밑바탕을 보여주는 손해보험사 이야기입니다. 상장사 기준으로는 프로그레시브와 올스테이트, 그리고 상업보험으로는 제가 뉴욕 본사 앞에 나와 있는 처브그룹이 유명합니다. 실제 이 분야의 업계 1위는 스테이트팜이지만 주주가 없는 독특한 기업입니다. 이걸 상호회사, 우리로 치면 보험 계약자가 서로 갯돈을 모아서 차린 협동조합 같은 곳이고, 이 때문에 계약자에게 유리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주인 없는 회사, 혁신에서 더딘 약점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손해보험 시장의 구도를 알면 투자의 그림이 더 명확해집니다. 먼저 상장사 중에서는 개인 자동차 보험의 양대 산맥인 프로그레시브와 올스테이트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그레시브는 데이터를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올스테이트를 빠르게 추격하며 3위 자리를 굳혔죠. 이름 약자를 풀어보면 정부 직원을 위한 보험사로 출발한 가이코는 전체 2위,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성장해 지금은 비상장사로 버크셔 해서웨이 밑에서 따박따박 보험료를 안겨주는 핵심 자회사입니다. 저도 이 가이코 보험사를 쓰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해도 어쩌다가 타고, 그런데도 한 80만 원 정도 내던 보험료가 여기에선 저와 또 가족들이 이용해야 되니까 차 2대에 거의 400만 원 가까운 보험료가 나갑니다. 이건 제 하소연이고요. 그런데 저보다 더 심한 것이 작년 말에 큰 산불을 겪은 미국 서부에선 이 화재 이후에 차량 렌트라던가 여러 비용들이 한꺼번에 오르면서 다른 지역보다 2배 정도 보험을 더 부담하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처분은 종합순위는 5, 6위권이지만 기업과 부유층을 상대로 한 상업보험이나 특수보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영향력과 전문성을 가진 기업입니다. 작년에 볼티모어 항만의 키브리지 붕괴 사고처럼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위험, 가령 자산가들의 요트를 보호해준다거나 기업의 사이버 테러 위협 또는 임원의 배상 책임처럼 전문적인 분야의 강자라고 할 만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손해보험 시장 전체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미국의 손해보험 연간 총 보험료는 전미보험감독관 협의회, S&P 글로벌 집계 모두 지난해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1,3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죠. 그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자동차 시장 보험 규모는 3,400억 달러, 약 460조 원에 달하고 손해보험 시장에서 단일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루트4를 타고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따라서 뉴욕으로 들어가는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차들이 조금 적은 편이기는 해도 이 많은 차들이 보험사들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돈다발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미국은 이렇게 자동차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기도 하지만 자동차 보험이 탄생한 곳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최초의 자동차 보험은 189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첫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자동차는 희귀한 물건, 요즘으로 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봐야 할까 싶어요. 주로 말을 타던 시대였고 마차로 인한 인명사고가 흔했던 때라서 이때 처음 보험을 가입한 길버트 루미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증기자동차가 술 취한 마부와 부딪혔을 때 덤터기를 쓸 싶어서 이걸 보호해줄 상품을 보험사와 의논했고, 이렇게 세계 최초의 자동차 책임보험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항해 시대에 탄생한 보험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발명품, 자동차에 맞춰 만들어진 자동차 보험은 지금은 미국에서만 수백 개 회사가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규모는 크지만 대강의 보험료 수익 구조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 들어가는 비용이 크죠. 대인, 대물 등 사고 처리에 따른 의료비나 수리비를 포함한 손실액이 2023년 기준으로 약 77% 가까이 됩니다. 또 20에서 25% 정도는 보험사를 운영하는 사업비, 그러니까 TV 광고나 온라인 마케팅 비용, 보험 설계사 수수료, 여기에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비용 등이 들어가죠.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보험사가 가져가는 이른바 언더라이팅 이익은 평균적으로 2에서 5% 내외에 불과합니다. 허리케인으로 차들이 다 침수되거나 산불로 타버리거나 하는 재해, 대형 사고가 있다면 이마저도 마진을 갉아먹게 되죠. 그래도 이렇게 모인 자금의 힘은
보험료는 어마어마합니다. 월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주로 증권사와 은행들을 주로 다루지만 보험사들도 이렇게 모은 보험료를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 얻는 투자 수익으로 더 큰 이익을 내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채권 시장에서 보험사들의 비중은 약 10%가 넘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국 단기 국채 시장의 약 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처브, 가이코를 비롯해 보험사의 보험사인 젠리 등을 통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단기 국채 보유자가 됐죠. 미국의 자동차 보험 사고율은 2000년대 들어서 차량의 기계적인 면뿐만 아니라 전자장치가 크게 발달하면서 꾸준히 감소해왔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때 도로에 차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사고가 늘어났는데 이것 때문에 보험료를 자극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도 많은 가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골치입니다. 차량의 부품 공급망이 문제가 되면서 가격이 일단 뛰었고 여기에 인건비가 오르면서 공짜로 받을 법한 것들도 수리비가 꽤 들어갑니다. 의료비도 상당히 늘어나면서 보험사들도 이걸 부담하다 보니까 2022년부터 매년 15%씩 많게는 25%씩 보험료를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벌써 몇 년째 본다는 그 핵심 지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지 않는 원흉이기도 하죠. 보험사들의 입장에선 2023년 하반기부터 작년까진 보험료 인상 덕분에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프로그레시브 기준으로 주가는 5년간 250% 올랐는데 그러한 상승분의 절반은 이렇게 보험료가 급등한 1년 반 동안 130% 넘게 급등한 덕분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많게는 20% 정도 주가가 뛰었지만 작년 말 고점에서 비하면 기술적인 더블탑 구조, 그러니까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조정을 받는 구간에 진입한 형태를 띈 것도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료 수익을 극대화할 채권 시장에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장기 국채금리 기준으로 20년,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간 5%대를 넘나들고 있고 전 세계 자산 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도 6월 현재까지 4%대 중반을 맴돌면서 보험사들이 보유한 국채의 평가 가치는 내려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동안 공격적으로 보험료를 올린 탓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보험 규제 당국의 심사 과정에서 압박이 커지면서 보험료를 더 높이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실적에 결국 영향을 주고 있죠. 몇 년간 보험사의 순이익을 회사별로 보면 프로그레시브는 2023년 연간 약 39억 달러, 2022년 적자였던 가이코는 같은 기간 36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순이익은 모두 역대급이었죠. 프로그레시브는 연간 순이익이 2배 이상 뛰어 85억 달러에 달했고 가이코 역시 78억 달러에 달하는 성적을 내기도 했습니다. 비용을 빼고 남은 이익 창출 능력, 언더라이팅 마진은 11.2%까지 뛰었죠.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으로 올해 1분기 실적만 보면 그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프로그레시브와 올스테이트 모두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순이익을 공개해 주가가 정체되기 시작했고 가이코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면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 동력도 약해진 겁니다. 보험료 인상 효과는 줄고 다시 사고 처리 비용과 같은 물가 부담이 보험사에게 되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혹시 미국의 주택보험료가 가장 비싼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허리케인의 길목에 위치한 플로리다입니다. 좋은 기후의 휴양지, 해안가 고급 주택가가 즐비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월평균 주택보험료가 약 11,700달러, 우리 돈으로 1,6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더 비싼 곳들은 수십만 달러, 억 단위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렇다 보니 황당한 일도 벌어집니다. 지난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허리케인으로 보험료가 1, 2년 사이에 치솟다 보니까 은퇴한 부자들도 감당하기 힘들어 30년 만기 모기지를 그냥 다 갚아버린 사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택보험은 은행 대출의 필수 요건인데 허리케인이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보험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무보험을 감수하는 자산가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저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을 현재 가입하고 있는데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만약에 집에 누가 놀러 왔을 때 미끄러져서 다친다 이러면 집주인의 책임인지 제 책임인지 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입자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총기에 관련한 상목도 있어서 여기가 미국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내는 건 굉장히 소정의 보험료에 불과하고 집주인이 내는 건 훨씬 더 큽니다. 저희 집 앞에 큰 나무가 2그루나 있는데 태풍에 만약에 쓰러진다 이러면 지붕이 망가질 수도 있고 또 집의 위치에 따라서 늪이 있거나 아니면 눈이 많이 왔을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이거나 아니면 경사가 진 곳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위치나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통
보통 $1,000 초중반에서 보험료가 시작을 하지만 $2,000대를 넘기는 경우도 흔하고, 물론 여기도 더 큰 주택, 더 좋은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4,000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들도 이 근처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리케인, 토네이도, 산불 이런 재해는 목재로 지어진 미국 주택과 건축물에 치명적이고 해안가 고급 주택도 예외는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산불에 유명 배우의 수천억 원 상당의 저택이 소실됐지만 보험사들이 유료 보상 한도를 낮춰 거의 보상받지 못한 일화도 유명합니다. 그동안엔 따박따박 고수익 사업이었지만 기후가 변화하고 손실액이 치솟기 시작하면서 전력회사와 함께 안정적으로 여겨졌던 손해보험 사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토픽으로는 프로그레시브와 처브가 가장 많이 꼽힙니다. 두 회사 모두 기술 투자에 적극적이고 개인 자동차 보험과 상업, 특수보험에서 각각 확고한 시장 지배력을 가졌다는 평가입니다. 처브의 최고 경영자인 에반 그린버그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살고 이것이 우리의 가격 책정에 반영되어 있다면서 리스크 관리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죠. 버핏이 이런 인물의 가치를 알아본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자신감으로 처브의 연간 가이던스는 주당 순이익 기준 약 5에서 7%의 안정적인 성장, 다른 보험사들보다 높은 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프로그레시브가 경쟁사들로 인해 광고 등 비용 증가 부담은 있겠지만 보험 계약 건수를 꾸준히 늘려갈 것으로 보고 매수 의견을 지켰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경기 민감 업종보다 보험을 포함한 방어주들이 최근 반등 구간에서 회복세를 보여왔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했고 2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모이면서 월가와 세계 금융시장의 주축이 됐습니다. 한편으론 수익화에 골몰하면서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소비자들을 흔들고 있기도 하죠. 인간의 불안, 그러니까 손실회피 경향이라는 건 얻는 기쁨보다 잃어버렸을 때 얻는 고통이 훨씬 더 큰 본성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공지능도 그 어떤 기술도 이러한 근원적인 불안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죠. 보험사의 미래는 채권금리나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경제 지표의 영향도 물론 받지만 어쩌면 기후변화나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이걸 불안과 연결한 새로운 보장이나 수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달려있는 것 아닐까요?